오늘도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혹은 가시돋친 말에 상처받지 않은 척 억지로 웃음 지으느라 지친 하루를 보내셨나요? 분명 몸은 내 방, 내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낮에 만났던 그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 차서 계속 맴도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 그때 그 말은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자기 힘든 감정을 쏟아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새벽이 되었습니다. 똑딱거리는 초침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누워있으면 밑 빠진 독처럼 내 마음의 에너지가 몽땅 새어나간 것 같은 깊은 헛헛함이 밀려오죠. 20대, 30대.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둥글둥글하게 맞춰주며 지내는 게 어른스럽고 잘 사는 인생인 줄만 알았습니다. 조금 불편한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해주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굳게 믿었죠.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변명하고 억지로 미소 지으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감정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체력과 마음의 여유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해주고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깝습니다. 특히나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분위기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분들일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나의 기운을 쏙 빼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친구나 다정한 이웃,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거리를 두어야 할, 내 곁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기 빨리는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분명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의 모든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꼭 이런 분들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푹 내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쉴 틈 없이 자기 시댁 욕, 남편 흉, 말 안 듣는 자식 이야기, 얄미운 직장 동료 뒷담화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중간에 다른 화제로 돌려보려고 애써도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다시 우울하고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은 타고난 다정함 때문에 그 사람의 억울함에 맞장구 쳐주고 안타까워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다 속상하네 하면서 마음을 다해 들어주죠. 그렇게 한바탕 감정을 쏟아낸 그 사람은 헤어질 때쯤 얼굴이 환해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너랑 실컷 수다 떨고 나니까 이제야 살 것 같다.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조만간 또 보자. 그 사람이 홀가분하게 떠난 자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둡고 무거운 감정 쓰레기들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뇌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도 전염되지만 분노나 억울함,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전파력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뇌가 이것을 생존의 위협이 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관계가 철저하게 일방통행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고민을 꺼내면 이 사람들은 단 5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은 더해. 내 말 좀 들어봐. 라며 순식간에 다시 자기 이야기로 가로채버리죠. 이들에게 여러분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분리수거 안 된 감정들을 편하게 버려도 되는 안전한 쓰레기장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마음 하나 챙기고 살기도 버겁습니다. 남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짊어지고 갈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누군가의 푸념을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기를 빨아먹는 사람이라면 아주 서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나는 시간을 짧게 끊으세요.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렇게 낭비되기엔 너무나 소중한 능력입니다. 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은근슬쩍 나를 깎아내리고 얄밉게 내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웃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주 예리하게 비수를 꽂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거나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좋겠다. 너는 참 팔자도 편해서 부러워. 나는 집안일 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걱정 없이 여행도 훌쩍 가고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칭찬 같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한 이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기분 좋았던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뿐인데 왠지 모르게 내가 못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대방의 불행 앞에서 내가 행복한 것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눈치가 보이고 황급히 내 힘든 점을 찾아내어 둘러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들은 늘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의 위치에 둡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은연중에 가해자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내가 요 며칠 아파서 알아누웠는데 너는 바빠서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었나 보네. 괜찮아, 나 혼자 아프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며 교묘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도 절대 편하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또 상처받을까봐 눈치를 보며 내 행복을 숨기게 되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쩔쩔매게 됩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상대방의 우울함과 불행에 잡혀버리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는 기쁜 일은 2배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은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힘들었겠다. 정도로 감정의 선을 긋고 무심하게 지나쳐야만 내 마음의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3번째 특징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함부로 선을 넘고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입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내가 너 아끼니까 솔직하게 쓴소리 하나 할게.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치고 진짜 나를 위하는 조언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들은 솔직함과 직설적인 성격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생활 방식, 가족관계, 심지어는 돈 쓰는 방식까지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너 그 나이에 그런 색깔 옷은 좀 그래. 내버려둬.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커서 고생한다? 내 말 들어.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그 말은 좀 상처가 되네 라고 서운함을 표현하면 이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너는 성격이 왜 그렇게 예민하냐? 내가 다 잘되라고 한 소리 가지고 혼자 꽁해가지고 넌 그래서 안 돼. 라며 오히려 여러분을 속 좁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독 착하고 섬세한 분들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섬세한 분들은 남의 조언을 들으면 먼저 나에게 진짜 문제가 있나? 내가 고쳐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은 그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더 위에 서려고 합니다. 조언을 핑계로 여러분의 삶을 쥐고 흔들며 거기서 혼자만의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조언을 할 때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수십 번 고민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날카로운 가시 같은 말을 푹푹 찌르면서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건 명백한 폭력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롯이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언은 고맙지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화를 내며 떠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엄청난 골칫거리가 하나 사라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특징, 자기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 얄밉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 조언을 핑계로 선을 넘는 사람.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으셨나요? 아마 속으로 맞아.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인연을 정리하자니 그래도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주변 시선도 있는데 껄끄러워지면 어떡해.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맺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지금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덜어내는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화초를 키울 때도 썩은 잎사귀와 병든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만 뿌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한 새잎이 돋아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가짜 인연들을 잘라내야만 그 빈자리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인연들, 혹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짧고 눈부시게 귀중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의 스마트폰 알림을 조용히 꺼두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나고 마음이 쓰이겠지만 그 작은 용기 한 번이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큰 평화와 홀가분함을 가져다 주는지 금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정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내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이자 건강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의 눈치 살피고 비위 맞추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로 웃음 짓지 마세요.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받고 챙김받아야 할 단 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무거운 생각들로 뒤척이던 잠 못 이루는 새벽의 괴로움은 이제 미련 없이 털어버리시고 남은 밤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따뜻하게 이불을 덮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단단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다정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너그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